WCP 발표할 리서치 3팀 최수진입니다. 산업 분석, 기업 분석, 리스크, 투자 포인트, 밸류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분리하는 절연막입니다. 하는 역할은 양극과 음극을 격리해서 정기적 단락을 방지하면서 내부 미세 기공 통해서 리튬 이온의 이동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대로 열폭주가 발생했을 때 기공을 막아서 이동을 차단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분리막은 배터리에서 안전성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막의 종류로는 크게 건식 분리막과 습식 분리막이 있습니다. 건식 분리막은 기계적인 힘으로 당겨서 기공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그리고 경제적이지만 기공 사이즈가 불균일하고 그리고 얇게 만들기 어려워서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습식 분리막은 화학적인 방식으로 기공을 만들어냅니다. 건식 분리막에 비해서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기공 사이즈가 균일하고 얇은 분리막 제조가 가능해 고용량 고출력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습식 분리막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분리막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시고 분리막의 전방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막 시장의 전방 산업인 배터리 시장을 보면 전기차 점유율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터리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잉 공급 이슈도 있지만 이것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진짜 산업인 분리막 시장을 보게 되면 앞선 전방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과잉 공급이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기차랑 배터리 공급량에서 추산한 거라서 예상 공급량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예상 캐파를 구해서 비교해 보니까 예상 수요량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ESS 시장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과잉 공급이라고 해도 ESS로 수요가 커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 분석하겠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은 습식 분리막과 세라믹 코팅 분리막입니다. 세라믹 코팅 분리막은 습식 공정만을 통해서 제조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습식 분리막 필름에 세라믹 베이스 등 다양한 접착제를 코팅하는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됩니다. 그냥 습식 분리막의 고온 변형 문제를 보완한 분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전체 분리막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테지만 그 중에서 습식 분리막이 전기차에 용이하기 때문에 습식 분리막 비중이 계속해서 커질 예정입니다. 동사의 분리막 매출 비중은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 업체랑 비교하였을 때 동사의 경우 높은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추후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어서 유리한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좋습니다. 증설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됩니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OEM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잘 이해가 되시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탑 기업인 SKI 테크놀로지와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동사는 우상향, 경쟁사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사는 원가 상승 대비 판매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경쟁사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WCP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캐파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2025년 예상 캐파를 보면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까지 캐파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여드린 가격의 상승 그리고 양의 상승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로는 덴트라이트 현상이 있습니다.
덴트라이트 현상은 충전 과정에서 음극 표면에 리튬 결정이 맺히고 이것이 핵이 되어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리튬 이온의 배임 행위를 발생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분리막을 뚫을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번 메인 포인트 보시면 배터리 부품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되고 조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미에 현재 공장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극판, 음극판, 전해액 등 대부분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당장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WCP는 현재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 보고서 확인해 보시면은 미국의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혹여나 짓지 않더라도 앞서 말했듯이 다른 부품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당장에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일본 점유율이 60%라고 가정했었을 때 분리막 예상 수요량하고 우리나라 업체 예상 공급량 보시면 이 차이만큼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 설상가상 미국 본토에 있는 우리나라 분리막 캐파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가 엄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일본 점유율이 50%라 가정했었을 때의 표입니다. 60%라 가정했었을 때에 비해서는 간극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점유율이 40%라 가정을 해도 공급 부족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와도 현재의 논리대로라면은 미국에서 분리막 쇼티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가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쇼티지로 인한 가격 상승은 리튬 규제 때 수산화 리튬 가격 상승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수산화 리튬 가격이 $8에서 $50까지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6배 정도 상승을 하였고 따라서 밸류 파트에서 P의 멀티플을 6배를 기준으로 구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중일 점유율 60%일 때 밸류입니다. 수산화 리튬 가격이 6배 뛰었을 때 중국 점유율이 80%였어서 분리막은 중국, 일본 점유율 60%라 가정했으니까 6배에 8분의 6 곱해서 26년에 4.5배 뛴다고 예상을 했고 현재는 당장 IRA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뛰는 속도는 훨씬 더딜 것으로 예상을 하여서 전년 대비 1.2배 곱하였습니다. 매출 원가는 기술력 향상으로 인해서 매년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70%로 잡았습니다. 환관비는 3개년 평균값인 4% 곱했고 영업외 손익은 추산하기 힘들고 미치는 영향가 너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0으로 잡았습니다. 법인 세율은 과세 표준에 의거하여 11%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에스티메이트 매출액은 1.5배 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과 동일합니다. 중일 점유율 50%라 가정했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중국, 일본 점유율 50%라 가정하였을 때니까 6배에 8분의 5 곱해서 2026년에 3.75배라 잡았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현재 IRA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뛰는 속도 더딜 것으로 예상하여서 전년 대비 매출액의 1.13배 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41배 곱하였습니다. 중일 점유율 40%라 가정했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중일 점유율 40%라 가정하였으니까 6배에 8분의 4 곱해서 2026년에 3배에 뛸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전년 대비 매출액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2024년은 1.125배 곱하였습니다. 목표 PER은 30으로 잡았습니다. 낮게 잡은 이유는 일단 경쟁사 대비해서 많이 낮은 퍼임에도 예상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PER 잡았습니다. 2023년 중일 점유율 60%일 때 상승여력 31%, 50%일 때 상승여력 23%, 40%일 때 상승여력 9%입니다.
2024년 중일 점유율 60%일 때는 상승여력 96%, 50%일 때는 상승여력 74%, 40%일 때는 상승여력 23%입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